먹고 마시고 원활한 배변 활동은 인간이 가진 기본적인 순환이며 기쁨이다. 그러나 우리 몸 어느 한 구석 정체가 시작되는 순간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시작된다. 그럼 여가 걸려서 안 내려가면 끝이요. 하루도 굶고 거짓날까지도 굶을 수가 있어요. 안 내려가면. 그렇게 사는 거라니까요. 그러니 사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일단 뭐 소변을 굉장히 자주 보러 가도 거의 소변을 보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아주 쫄쫄쫄 나오는 정도? 지금 대변을 못 넣어서 꽉 막힌 상태였죠. 우리 몸속 막힌 곳을 뚫어주는 일. 환자에게는 일순간 고통 속에서 감내해야 했던 몸속 정체된 길이 열린다. 손 불편해요. 네, 됐습니다. 네, 됐어요. 해소의 순간. 그곳엔 길잡이를 자처한 사람 송호영 교수 그가 있다. 영상의 유도하에 수술을 하지 않고 여러 기구를 이용하여 질병을 치료하는 인터벤션, 즉 중재적 시술 분야의 권위자로 불리는 송호영 교수. 다 움직이지만 말아요. 오늘은 또 어떤 안타까운 사연을 간직한 환자들이 그를 찾을까 외래를 향한다. 소화기내과의 이진혁 교수와 함께 송 교수를 찾은 고령의 환자. 열려졌다 닫혀졌다 해야 되는데 식도가 운동을 하고 애를 식도 쓰다가 확장의 결국에는 문제로 50년간 음식을 넘기는데 문제가 있는 어떤 상태다. 때는 좋아지고 어떤 때는 나빠지냐면 본인이 자기도 모르게 큰 음식을 먹었다 그러면 이게 내리가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어느 정도 막혀 있을 때는 계속 나빠졌다가 싹 내리가면 좀 좋아진 것 같고 그러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예. 내 앞에서 많이 벌리면 터질 염려가 있고 조금 벌리면 도로 오러진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터지면 더 무섭게 돼. 예. 그냥 안 해고 그냥 얘들 보고 살아. 나 간다 그래고 달아났는데 예. 인생 사는 게 너무 더 힘들어요. 피곤해요. 오늘은 파열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보셔도 되는데 이거는 버리지 말고 두려움 때문에 5년 전 치료를 거부한 채 돌아섰던 환자. 오랜 고통이 결국 두려움을 이긴다. 걱정돼요? 저를 딱 얼굴 쳐다보고 있어요. 20대에서부터 어떻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고상스러워서 쟤들이 딸인데 쟤들 보고 아유 나 죽어도 원인 없이 좀 해다오 그런 거예요. 오늘 시술 현장에는 중국에서 1년간 송 교수의 중재적 시술을 배우러 온 중국인 의사 판영 씨도 자리를 함께한다. 드디어 광민석 환자의 풍선 확장 시술이 진행되는 현장. 자, 지금 넓히입니다. 넓히인데 아프시면은 얘기하세요. 광민석 환자가 시술하게 될 풍선 확장술은 구강을 통해 안내 철사를 삽입, 확장이 되지 않는 식도 하부 관략근으로 진입시킨다. 안내 철사 위로 직경 25mm, 길이 6cm의 의료 풍선을 장치시킨 후 조영제를 이용하여 30초간 부풀린 후 풍선을 제거한다. 풍선에 잘록한 허리가 펴지면서 좁혀져 있던 식도가 조금씩 넓혀진다. 풍선에 묻은 피로 협착 부위가 잘 찢어졌음을 확인한다. 패턴 해보세요. 금방 끝났어요. 30초 잘하셨어요. 아주 잘하셨고 이 환자는 풍선 직경이 25mm를 사용해서 보통 25mm 내지 40mm 사용하는데 25mm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오늘 저게 허리처럼 안 생겨 있으면 30mm나 40mm 오늘 해도 되는데 저분은 나름대로 25mm에서 허리처럼 생긴 곳이 잘 드러났고 조영제도 좋아졌기 때문에 조영 사진상 1개월 후에 사진을 찍어보고 증상을 본 다음에 더 큰 풍선으로 할 것인지 결정합니다. 좋아질 것 같아요. 그렇게 하세요. 네. 유난히 겁이 많았던 환자. 시술은 성공적이었다.
그날 오후 미움조차 넘기기 힘겨웠던 곽할머니가 달디 달게 첫 식사를 하고 있다. 남들에겐 일상적인 기쁨이지만 할머니에겐 50여 년 만에 처음 가져보는 극적인 순간이다. 너무 고맙고 아까 의사 선생님 있잖아요. 내가 그 양반이 머리가 하얘서 할아버지인 줄 알았어. 그때 날 데리고 나오시면서 나 얼굴을 쳐다보래요. 난 무섭지 않은 사람이라고. 무섭지 않게 할 테니까 마음 편하게 가지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돈을 아무리 준대도 이 은인은 못 갚을 것 같아. 내가 사실 말이지. 내가 너무너무 오늘날까지 고생을 해서 아무리 돈이 들어도 이 은인은 못 갚을 것 같아요. 광민석 할머니 같은 양성 협착증 환자는 풍선 확장술이 용이하지만 악성 협착, 즉 암 환자의 경우에는 또 다른 중재적 시술을 필요로 한다. 그때 사용되는 것이 바로 스텐트 시술. 수술하고 나서 수술 부위가 좁아져 있다든지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양제물을 마셨다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염증에 의해서 좁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때는 풍선을 먼저 해요. 넓혀주기만 하면 되니까. 그런데 그 풍선을 하고 한계가 있는 사람한테 스텐트를 한다고 하면 그렇게 보면 되고요. 양성협착은. 악성협착은 풍선으로 넓혀봐야 도로 암이 잘 나오잖아요. 그때는 이제 스텐트를 넣는다고 보시면 돼요. 스텐트란 우리 몸 안의 장기 중에 내강이 있는 장기, 즉 식도, 위장관, 혈관, 담도, 요도, 기도, 눈물관 등의 내강을 유지하여 주는 기구다. 그렇다면 스텐트 시술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먼저 구강 내로 안내 철사를 삽입한 후 스텐트를 장착한 삽입관이 안내 철사를 따라 협착 부위에 진입하도록 돕는다. 삽입관을 돌려 빼내면 협착이 있는 부위에 팽창된 스텐트가 막힌 소화관을 열어주어 음식 통과를 돕게 된다. 전화가 어떻게 되나? 그 사이 송 교수의 책상 위엔 각과에서 전달된 스텐트 의뢰건이 가득하다. 2개월간 물 형태의 음식으로만 연명하던 김종필 환자가 송 교수를 거꾸로 안 찾았다. 돼? 침대를 거꾸로 해서 들어오면 되지. 7개월 후에 다시 못 먹어서 왔는데 보니까 2008년 폐암 진단을 받은 김종필 환자. 암 치료를 위한 방사선 치료로 약해진 장기에 생긴 구멍을 막기 위해 응급으로 첫 번째 스텐트 시술을 받았다. 그러나 또다시 협착 부위가 발생. 두 번째 시술이 결정됐다. 옳지. 좋아요. 아주 잘 읽어요. 김종필 환자는 폐암 치료를 위한 방사선 치료와 병의 진행으로 식도와 기관 사이에 비정상적인 구멍이 생겼다. 이로 인해 식도로 섭취한 음식물이 기관으로 넘어가는 2차 질환의 위험이 있어 구멍을 막고 음식물 섭취를 할 수 있도록 첫 번째 스텐트 시술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스텐트 상방에 조직 과증식으로 인한 새로운 식도 협착이 발생되어 기존 스텐트 상방에 두 번째 스텐트를 포개어 삽입, 식도기를 다시 열어주었다. 고생하셨어요. 본인이 고생하시지 뭐 저야. 저기 했는데 스텐트 보이죠? 시술의 드라마틱함은 환자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 빠르고 놀라운 변화에 있다. 예, 이게 스텐트가 여기 있는 상태고요. 여기 하얀 거는 전에 그 식도하고 기관지하고 구멍 나가지고 조영제가 들어갔던 거 지금도 남아 있는 거고, 예, 전에보다 조금 나빠졌어요. 그렇게 넣어야지 저 상관까지 되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지금 잘 통과는 되니까요. 오늘 올라가시고 지금 기침 많이 좋아지셨네. 내리가니까. 수술 없이 식도를 열어주는 일. 송 교수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다. 20여 년 전 세계 최초로 식도 스텐트를 개발한 이가 바로 송호영 교수이기 때문이다. 식도 스텐트가 개발되기 전 사용된 튜브는 그 크기부터가 달랐다. 이를 통해서 25mm가 들어간다고 보세요. 이게 좀 소름 끼칠 수 있잖아요. 근데 정상인도 그런데
좁아져 있는 사람한테 식도암 때문에 좁아졌다든지 방사선 치료 후에 좁아졌다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25mm로 넣는다는 거는 터진다는 확률이 많은 거예요. 터질 확률이. 86년 당시 미국에서 동물의 혈관 및 담도에 팽창성 금속 스텐트 시술이 효과적이었다는 논문을 발견. 젊은 의사 송호영은 튜브 대신 식도에 넣을 팽창성 금속 스텐트를 직접 만들어 보기로 결심한다. 그러나 처음부터 난항에 부딪혔다. 삽입관 장치를 만들기 위해 전국 철물점을 돌며 발품을 팔아야 했고, 암 조직이 뚫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천으로 둘러싸인 스텐트를 만들기 위해 포목점을 제집 드나들듯 해야 했다. 그러다 결국 나일론 스타킹이 재질로서 뛰어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그렇게 3년여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만들어낸 것이 바로 팽창과 수축이 가능한 원통형 그물 모양의 제1세대 팽창성 금속 식도 스텐트다. 그것은 플라스틱 튜브의 가장 큰 두려움이었던 식도 파열이 금속 스텐트 이후 단 한 건도 발견되지 않은 놀라운 결과를 선물했다. 협착 부위에서 스텐트가 이동하지 않도록 작은 침을 부착해 놓았던 제1세대 스텐트.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되면은 꺼내야 되는데, 환자가 지금도 기억하는 환자는 식도암인데 방사선 치료를 받고 굉장히 좁아져 있는 상태로 그 스텐트를 넣어놓으니까 통증이 있는 거예요. 통증을 호소하는 정도가 굉장히 심한 통증을 호소했어요. 그 후 위암 환자에게 침을 제거한 스텐트를 넣었지만 변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문제였다. 그래서 개발된 것이 상하 부위에 턱을 만들어 넓힌 제2세대 스텐트다. 스텐트의 발전에는 언제나 환자들이 함께했다. 처녀적 첫사랑에 실패해 양잿물을 마시고 60여 년을 미음으로 연명하던 환자. 죽기 전에 밥 한 번 먹는 게 소원이라는 할머니를 위해 손 교수는 제거가 가능한 제3세대 스텐트를 개발해낸다. 2개월 후에 꺼내고 나서 스텐트 넣고 나서도 밥 먹을 수 있었고, 그분 좋아하면서도 저도 좋아했고, 그분 좋아하는 모습이 지금도 선하죠. 그 후 현재의 7세대에 이르기까지 스텐트의 발전은 환자와의 소통을 통해 거듭됐다. 그의 열정과 노력은 스텐트 장치기구에 대한 국내외 실용신안 특허증 26건으로 남아있다. 대장 항문외과에서 급하게 송 교수에게 SOS를 요청한다. 11세 남자십니다. 그리고 저 환자는 최근에는 다이어트 후 변이 거의 나오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이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스텐트를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응급적으로 좀 스텐트하고. 직장 부위 암 조직으로 가득 찬 환자. 9mm의 직경을 가진 내시경 통과가 불가능했다. 불이할 필요 없고 저 구멍은 보이는 거죠? 예. 우리 저기는 가이드와에 통과되는 몇몇 지장 없을 것 같은데. 3.8mm 삽입관 통과는 가능해 보였다. 이 스텐트를 넣지 않으면은 이 사람이 2번 수술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대변이 잘 안 나가고, 그러니까 대변을 세척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 장을 바깥으로 꺼내는 수술을 해야 돼요. 그거 보고 장루수술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이제 콜로스톰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스텐트를 넣게 되면은 그것이 필요 없게 되고, 8cm까지 하지 말고, 우리가 이제 오퍼레이티브 목적으로 하잖아. 6cm하고 8cm. 박혜광 환자는 수술을 목적으로 하는 환자이기 때문에 6cm의 스텐트를 넣기로 결정한다. 여기만 커버하면. 네, 지금 잘 되고 있고요. 아까 내시경 안 들어갔었잖아요. 이거는 이제 그 가느다란 철사니까 좀 들어갔거든요. 본인은 전혀 불편하지 않죠? 입으로 들어갈 때 얘는 항문을 통해 대장에 넣는 스텐트 삽입관은 3.8mm의 가는 삽입관을 사용하게 된다. 보통 식도 스텐트가 직경이 6mm. 대장은 식도보다 거리도 멀 뿐만 아니라 구불구불한 곳이 많아서 6mm 삽입관을 사용하면 실패율이 높고 환자가 불편해하기 때문에 그보다 가는 3.8mm의 삽입관이 필요하다.
자, 이게 쭉 펴질 거예요. 이 부위 조금 더 넣어. 네, 그래서 지금 스텐트가 상방이 펴지고 있는 과정이고 여기 첫 번째 스텐트가 들어갔고 이제 두 번째 스텐트가 들어갔어요. 박혜강 환자의 경우 암 조직으로 협착이 일어난 직장 부위에 항문을 통해 먼저 암 조직의 침투를 막는 합성 특수 천으로 덮여 있는 스텐트를 장착한 후 금속 줄로만 구성된 스텐트를 앞서 장착한 스텐트 안에 넣어 스텐트 내부를 단단하게 지지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다음 날 박혜광 환자가 송 교수를 찾았다. 보실 수 있어요? 네. 그 전에 나오는 손가락 굵기보다는 좀 굵어졌었나요? 비슷했나요? 먼저 환자의 변부터 체크하는 송 교수. 그래도 대변이 꽉 차 있었잖아요. 어제 보여드린 것처럼. 그게 다 설사로 나왔던. 네, 설사. 스텐트 시술 후 드디어 변을 보게 된 환자. 중요한 건 오늘 찍은 이유는 스텐트가 충분히 펴졌는가, 또 하나는 밑으로 이동이 됐는가, 또 대변은 이게 막혀 있는가, 대변에서 이제 이런 걸 보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스텐트 네. 시술은 성공적이었다. 이제 밑으로 환자도 넣는데 고통과 걱정을 좋아요. 한결 덜어낸다. 얼만큼 켜져야지 다 키워지냐면 여기서 이렇게 돼야 돼. 여기서 이만큼. 응? 근데 여기서 이만큼이니까 약 10%는 더 키워져야 돼. 지난번에 이제 일반 병원에서 이제 관장을 한번 했는데 그 관장할 때의 상태하고 지금 스탠스를 하고 관장을 한 상태하고는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쉬웠죠. 스탠스를 하고는 관장이 쉬웠고 스탠스를 하기 전에는 너무 어렵고 막힌 상태였습니다. 그는 이제 체력 보충을 위한 영양식과 원활한 배변 활동을 거친 후 수술대에 오르게 될 것이다. 같은 시각 혈관 소용실을 찾은 한 젊은 환자. 스텝과 친숙하게 인사를 나누는 모습이 꽤나 익숙하다. 2002년부터 병원을 찾고 있는 오샘 씨는 송 교수에게는 각별한 환자다. 힘들으셨다는 것이 얼굴에 보이네. 전에 마지막에 스텐트를 넣는 경우가 있었어요. 응? 세 번째 넣는데 3월 25일 하고 오샘 환자는 1992년 다른 병원에서 혈관이 12지장을 누르는 증상으로 수술을 받았다. 그로부터 10년 후 수술 부위의 협착으로 송 교수를 찾았다.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스텐트 시술만 3차례. 쉽게 협착 부위가 나아지지 않는 환자였다. 그동안 대장이나 12지장 같은 위장관에는 악성 협착에 쓰이는 듀얼 스텐트만 사용되었다. 그러나 그녀의 협착 원인은 양성이었기 때문에 제거가 가능한 스텐트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오샘 환자를 위한 맞춤형 스텐트가 필요했다. 이게 먹는 게 좀 왔다 갔다 하는데 컨디션이 좋으면 좀 드시고 이게 괜찮기도 해요. 오샘 환자는 과거 12지장 수술 부위에 양성 협착이 발생. 환자는 암 조직이 발달하는 악성이 아닌 양성 협착으로 제거가 가능한 스텐트가 필요했다. 12지장에는 제거가 가능한 스텐트가 사용되지 않았지만 송 교수는 12지장까지 도달할 수 있는 스텐트 장치 기구를 특수 제작해 식도 스텐트를 협착 부위에 장착. 그 후 2개월 후에 제거가 가능토록 했다. 그러나 4년 후 다시 협착 발생. 2차 스텐트를 장치하여 4개월 후에 제거하였지만 2년 후에 재발하여 3차 스텐트 장치. 그러나 5개월 후에 이동. 이렇게 반복적으로 재발이 되는 환자를 위해 좀 더 장치가 쉬운 새로운 스텐트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거 꼭 씹어먹는다는 거 아주 먼저 오샘 환자는 구강을 통해 삽입관이 12지장까지 도달해야 하기 때문에 삽입관의 직경을 최소화하는 게 우선의 과제로 남았다. 이 차이를 보라고 요거 이 직경 오샘 씨는 이런 스텐트가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면은 입으로 들어갈 때 얘는 3mm고 얘는 6mm예요. 2mm 차인데도 불구하고 하는 사람도 힘들고 본인도 힘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OSMC를 위해서 개발을 하는 것이 있긴 있어요. 근데 이게 언제 나올지는 모르지만 12지장 같은 굴곡진 부위에 잘 적응할 수 있는 디자인에 조직 과증식을 저해하는 약물이 방출되는 스텐트가 바로 그것이다. 아마 그 스텐트가 금년 말에 아마 저 식약청 허가 받을 거예요. 그러면 그걸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오늘 보여준 것이 제 7세대 스텐트를 내가 한 5년 전에 했잖아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뒤에는 난 더 이상 스텐트가 필요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분들 때문에 그 스텐트를 개발한 게 8세대를 또. 그런데 그 한 몇 년 하다 보니까 그 좋은 것이 좀 나올 것 같아요. 이거보다는 좀 나은 거. 낫기를 바라는데 항상 그 젊은 아가씨의 인내와 손 교수의 끈기가 또 한 번의 작은 기적을 이뤄내길 기대해본다. 저는 이제 좋은 선생님들 만난 거에 대해서 참 고맙단 말을 계속 하게 되는데 참 고맙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선생님을 처음부터 신뢰했던 건 아니고 이제 그 선생님한테 치료를 받으면서 신뢰가 생긴 건데요. 그 선생님이 이렇게 무슨 말을 하면 그 선생님 말을 내가 온전히 다 믿고 그대로 따를 수 있으니까 참 좋아요. 이런 식으로 그가 이렇게 환자와 소통하며 함께 이뤄낸 스텐트의 역사는 91년 권위 있는 레디올로지에 실리면서부터 세계 의학계에 큰 주목을 받게 된다. 한국인 의사들이 외국 학회에 참여했다가 도리어 외국 의사들에게 손 교수의 명성을 확인하는 웃지 못할 해프닝도 벌어졌다. 86년부터 해외 의학 잡지와 국내에 실린 논문 309편, 거의 한 달에 한 편을 쓴 셈이다. 거기에 국내외 학술대회 발표 451회라는 어마어마한 기록은 매 순간 연구에 매진하는 손 교수였기에 가능했다. 그 뜨거운 에너지는 소화기 인터벤션 국제학회 SGI의 설립으로 이어진다. 이른 아침, 사람들의 인적도 드문 시간, 손 교수가 교실로 향한다. 그때 쪼조가라 일주일에 2차례 영어 공부, 일본어와 중국어까지 바쁜 시간을 쪼개 공부하고 있는 송호영 교수. 고노 미치가 와케마시다. 오늘은 여행에 대해서 료코라고 여행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손 교수는 외국어 공부를 하지 않았더라면 그가 이룬 연구 성과의 10분의 1의 업적도 이루지 못했을 거라 믿고 있다. SCI 등재 학술지에 실린 그의 영어 논문들은 전 세계 많은 환자들의 질병을 치료했다. 영어 실력이 부족했다면 이룰 수 없는 성과였다. 이런 것을 활용 안 하면은 그 서로 관계를 유지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영어 시간 때마다 혹은 이메일 주고받을 때마다 좋은 문장이 있으면 이렇게 적어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1988년 10월부터 시작한 그의 영어 노트. 적어놓고 그걸 반복해서 외국 학교 갈 때 또 보고 14년 동안 내가 사용했던 색색의 말들이 펜들로 줄쳐진 빼곡한 영어 표현들은 그의 지독한 성실성과 꾸준함을 보여주는 결과물로 남아있다. 못 알아들을 리가 없는 거예요. 최소한도 10년, 그렇지 않으면 20년 이게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죠. 천여 쪽에 달하는 낡은 노트. 좀도둑의 양심까지 살린 마법 같은 노트였다. 가방하고 같이 잃어버렸어요. 가방하고 누가 가져갔어요. 그때는 누가 가져갔는데 그 가방 속에 뭐가 있었냐면 고춧가루 들어있었고 누구 주려고 고춧가루하고 이 노트하고 그리고 뭐 한 가지인가 더 있었는데 만년필인가 뭐가 있었어요. 한 1년 있다가 그 사람이 이걸 읽어보고 양심의 가책이 돼서 이거는 도저히 돌려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났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 편지가 왔는데 어디다 놨으니까 찾아가라. 그리고 이제 가방은 없어지고 고춧가루도 없어지고 다 없어졌는데 이것만 하나를 갖다 놨었어요. 88년부터 영어를 시작으로 98년 일본어, 2002년부터는 중국어까지 작은 습관이 원대한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것이라 이 지독한 공부벌레는 믿고 있다.
그의 부지런함이 또 하나의 작은 소모임을 이끌고 있다. 제자들에게 영어 논문 작성법을 가르치는 라이팅 스쿨. 의사는 끊임없는 연구와 공부 속에서 발전한다는 것을 그는 실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런 걸 활용해서 영어나 외국어는 사용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 때 지내던 것을 영어로 하는 거거든요. 오토십을 외국 사람도 있어서 물론 오토십을 영어로 하지만 우리끼리 해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거든요. 오래돼서. 이 영어로 시작한 거는 지금 8년째입니다. 처음에 파트 1은 영어 논문 그의 작성에서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제목, 얼마 전 그는 영어 논문 작성법에 관한 저서를 발간했다. 여기는 파트 2는 영어 논문 발표 및 저장. 제가 이제 직접 강의를 안 다녀도 이 책만 갖고도 도움이 많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정확히 16개월 제가 걸렸는데 제 일 하면서 짬을 내려니까 나름대로 굉장히 힘들었지만 그 후학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직장암 조직 부위에 스텐트를 넣었던 박혜광 환자. 스텐트 시술 후 21일 만에 수술이 결정됐다. 그동안 스텐트로 변을 해결하고 장 세척을 마친 박혜광 환자는 오늘 수술을 통해 암 조직 제거와 함께 소임을 다한 스텐트도 함께 제거하게 된다. 수술은 대장학문외과의 김진천 교수팀의 집도로 이루어졌다. 3시간여의 수술 끝에 개복 수술로 직장 부위의 암덩어리를 스텐트와 함께 제거했다. 송호영 교수의 특별한 요청에 따라 암 조직 부위가 유관 검사실로 옮겨진다. 이쪽이 암이 있었던 부위고 이 밑에가 스텐트 있었던 부위고 아마 스텐트가 여기서 지금 잡아지거든요. 여기서 여기까지 있을 거야. 이게 스텐트가 가운데 잘린 거예요. 잘린 거고 이거는 바깥의 스텐트, 바깥 스텐트. 종양,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종양이잖아요. 다. 우리가 스텐트를 많이 넣었는데 이분은 제가 관심이 많았던 이유는 항문으로부터 가까웠어요. 항문으로부터 우리가 손을 넣더라도 스텐트 끝이 보였거든요. 원래 항문으로부터 6cm에 있는데 암이 주로 있었으니까 상방도 가고 하방 가서 스텐트를 최대한대로 밑으로 이제 안 넣으려고 했지만 그 암 있는 데는 포함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그 항문으로 가까울 때 수술을 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김진천 교수가 이분이 골반이 졌기 때문에 수술은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그렇지만은 스텐트 있는 부위를 잘 잘랐네요. 그렇게 하고 원래 암보다 밑에 부위를 잘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텐트가 있음으로써 수술에 장애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내가 확인하고 싶었는데 다행히 없다고 하니까 나는 이제 하나 얻은 거죠. 宋教授接触，发现他是一个非常平易近人的人，那么对我们要求也非常严格，同时，最关键的，我希望学习宋教授对工作的和对病人非常认真的态度，那么他是一个非常勤奋的人。 옛날에 오랜만에 특별한 인연을 가진 환자가 송 교수를 찾았다. 이게 뭔지 알죠? 6년 동안 33번의 풍선 확장술과 4번의 스텐트 시술의 고통을 견뎌내야 했던 이순자 씨. 한 번 해가지고 치료된 사람들은 금방 잊어먹어요. 결과가 좋으니까. 근데 이렇게처럼 매년 33번을 이게 넓힌다. 이러면 굉장히 힘들고 의사도 힘들고 환자도 힘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좋게 생각하면은 의사도 환자하고 같이 아픈 거야. 오실 때마다 괴롭고 아픈 거야. 나도 꼭 못 먹는 것처럼 그랬잖아요. 이순자 씨는 39살 무렵 실수로 양잿물을 마시고 만다. 협착 재발로 입원 아니면 수술밖에 없다는 마음으로 4번째 스텐트를 넣었다. 얼마를 참으셨냐면 5개월 반을 참으셨어. 그러니까 내가 참자고 하는 것보다도 거의 2개월을 더 참았어. 그래 6개월 만에 맞아요. 거의 6개월 됐어요. 참 대단하셨던 게
이 스텐트가 있는데 나중에 위에가 좁아졌는데도 거의 그 미음만 먹으면서도 6개월을 참으셨잖아요. 여기가 원래 좁아졌던 거예요. 이쪽이. 요거는 스텐트 때문에. 스텐트는 이물질이기 때문에 몸속에 들어가 과조직 증식이 일어날 수 있어서 2, 3개월 정도 넣었다 빼는 것이 최선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미음만 먹으면서 6개월을 버텨냈다. 그 후 스텐트를 제거하고 지금까지 8년. 그녀에게 협착은 더 이상 발견되지 않고 있다. 이순자 씨 덕분에 그 뒤부터 스텐트를 넣었다가 최소한도 6개월을 넣으면 이렇게 좋아지는 거예요. 이거 불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 넣었잖아요, 우리. 근데 해보니까 이렇게 좋아진 거잖아요. 이 새로운 학문이 된 거고, 그래서 저도 같이 이렇게 그 고통을 같이 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기억 남는 사람 중에 하나고, 어떻게 보면 우리 스승인 거예요, 환자가. 고마움밖에 해요, 없죠. 살려줬으니까 고마운 거. 고마움밖에 안 남아요, 선생님한테는. 환자를 스승으로 여기는 사람. 환자와 의사는 서로를 은인이라 말한다. 한편 다른 병원에서 한 환자가 송호영 교수팀에게 이송되어 왔다. 환자는 88세의 고령으로 더 이상 수술로 손을 쓸 수 없는 위암 말기 환자였다. 힘들어요, 지금? 뭐가 힘드세요? 환자는 약간의 치매 증상까지 앓고 있었다. 이렇게 하면 좀 나으세요? 네? 힘들면 얘기하세요. 힘들면 우리가 편하게 해드릴게요. 지금 괜찮아요? 네. 어떻게 괜찮지? 환자의 위 협착 부위에 스텐트 삽입이 시작된다. 김광희 환자는 위암으로 인해 위와 십이지장이 이어지는 부분이 막혀 음식을 섭취할 수 없는 상태였다. 스텐트 내 암의 침투를 방지하는 듀얼 스텐트, 즉 합성 특수 천 스텐트를 먼저 삽입한 후 금속줄로만 만들어진 두 번째 스텐트를 넣어 암 조직의 침투를 막고 위장관의 길을 열어주게 된다. 잘 통과되네. 환자를 좀 이렇게 세워서 음식이 잘 통과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확인하라고. 여기서 봤지만 암은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었지만 아무것도 드실 수 없었던 노모가 안타까웠던 가족들은 송 교수의 도움이 절실했다. 약간 있을 수도 자꾸 표현을 하시나요? 네, 해요. 네, 괜찮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지금 치아가 별로 좋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죽처럼 해서 드시면 모든 걸 다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 대신 이제 가족들은 오늘 이후 어머님의 마지막 모습을 좀 더 평온하게 기억할 수 있을 것이다. 정도 됐다 이런 식으로 올라가시면 돼요. 네. 선생님 양은 어느 정도? 양은 본인이 먹고 싶은 대로 하면 돼요. 그냥 보통 저기 하시면 자주. 그래도 너무 감사해요. 오늘 선생님께서 시술을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저희 엄마 밥 먹게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화창한 주말, 송 교수의 방에는 어느 때보다 편안한 웃음꽃이 핀다. 네, 뭐 저야 뭐 잘 지내도 이제 현재 유타 대학교에서 생물학 전공 중인 첫째 아들 송강. 늘 바빠 아들과의 시간을 많이 못 보낸 것이 마음의 짐이라는 송 교수. 그러나 아들 둘은 모두 아버지의 뒤를 이어 현재 의학 공부를 앞두고 있다. 우리가 한 달 후에 예약돼 있잖아요. 그때 오시면 될 것 같은데. 송 교수는 그새 또 환자와 전화 통화를 하고 그 있다. 가능성이 있다고는 얘기를 했는데 그거 너무 걱정하시지 말고 이제 그때 오실 때 저하고 결정할 거는 증상이 나빠져 있으면은 풍선을 할 것인지 어떨 것인지 그걸 좀 생각하고 계시고 한 달 후에 올 때는 또 주말 나빠져 오후 갖고 있을 수도 있고 예고 없이 그대로 찾아든 좋아질 수도 송호영 있고 교수의 그러잖아요. 전화. 그 상황에 환자에게는 따라서 더 없는 위안이 될 것이다. 근데 나름대로 지금 상태는 좋아요. 잘 드시고. 근데 오늘 전화를 드린 이유는 보통 서울 같은 데서는 스텐트 꺼낸 다음에 하루 후에 사진 찍어요. 근데 이분은 지방에 계시니까 그 스텐트를 넣고 2개월 만에 꺼냈던 환자예요. 아주 딱 맞게 왔어요. 그러면은 주말이라고 하지만 그의 연구실은 또 한 명의 손님으로 분주하다. 올해 방학 기간 40여일 동안 학생들에게 집중적으로 논문 작성법을 가르쳤던 송 교수.
그 수업에 참여했던 한 학생이 본인이 작성한 논문을 들고 송 교수를 찾은 것이다. 늘어나 있을 때 드레이네이지 해주면 이데마가 좋아지는 거고, 하나는 임프루먼트 오브 서큘레이션. 딱 다이레티션 돼 있다가 꺼내면은 블러드 서프라이가 되잖아. 한 70%는 설명이 되는데 30%가 설명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가 다 찾아냈어. 그는 영민하고 열정적인 이 어린 학생들의 논문이 언젠가 반드시 SCI가 될 거라고 믿는다. 현재 전북대 영문과 교수로 재직 중인 아내 정혜자 교수에게도 송 교수와 함께하는 주말은 소중하다. 마디게 쓴다고 할까요? 여기 와 있는 시간이 아주 귀중한 시간이고 저와 남편이 같이 있는 시간이 아주 적기 때문에 여기 와서 있는 시간이 너무나 귀중하게 아끼고 쓰고 가는 편입니다. 연구실에서 일과를 보낸 송 교수 부부가 주말을 보내는 마지막 일과를 위해 자리를 뜬다. 서로 어디 사는지도 모르면서 치는 사람들이 있고, 여기는 제 제자들이에요. 그렇죠? 전북대학교 의대 제자들인데. 4월 주말의 볕 좋은 오후. 송 교수의 미소가 봄볕만큼이나 환하다. 제자들과 어울려 테니스를 치는 시간은 그가 유일하게 일주일에 쉼표를 찍는 시간이다. 또 뛰어나시고요. 많이 치시고 체력이 끈질기시고 승부욕이 굉장히 뛰어나십니다. 항상 꾸준하시고 환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또 이를 짬짬이 그 체력을 기르기 위해서 너무 많이 노력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항상 본받고 싶으신 분입니다. 또다시 바쁜 한 주가 시작되던 날. 2003년 스텐트 시술을 받았던 신용식 씨가 송 교수를 찾았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결과가 좋은 사람들은 빨리빨리 잊어먹게 돼. 제 신문에서 한겨레 신문에서 제가 그러고 오셨구나. 기사를 봤어요. 그럼 우리 비뇨기과 안 거치고 오셨어요? 예. 26년간 병원을 전전했지만 그의 요도 협착은 쉽게 나아지질 않았다. 개복을 해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여지가 있으면은 아주 가는 그 철사 같은 그런 기구가 있더라고요. 그걸로 이렇게 길을 찾아서 점점 이제 두꺼운 쇠막대기 같은 걸 집어넣어서 물리력으로 그걸 넓히는 거죠. 그걸 넓히고 그러면은 그 근육이란 게 관성이 있으니까 한 달 정도 있으면 다시 또 원위치하고 그러면 가서 또 이제 그걸 넣어서 넓히고 이런 식의 치료를 받았죠. 26년간 단 한 차례만이라도 시원하게 소변 보는 것이 소원이었던 신용식 씨. 그러니까 술자리 같은 데 앉아 있으면은 뭐 화장실을 뭐 수없이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근데 소변은 실제로 나오는 건 별로 없고 방광에 항상 소변이 남아 있는 거죠. 일정량의 방광 반 이상의. 이 쫄쫄 나오더라도 그걸 끝까지 다 비워내면 좋은데 그걸 비워내질 못하니까 항상 그 소변기를 느끼고 그렇게 사는 거죠. 좀. 그러던 어느 날 병원을 찾은 그는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듣는다. 그쪽에서 하는 말이 요도를 다른 길을 뚫자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겁이 나가지고 그건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근데 마침 제가 여기 송 교수님 그 언론에서 어떤 성공 케이스를 접했어요. 그래서 아주 그 다행이었죠. 굉장한 인연이었고 그래서 저는 물론 그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은 아마 그때쯤 8년 정도 되니까 아마 임상 단계였을 것 같은데 과감히 저는 이쪽 선택했죠. 연탄가스 중독으로 의식을 잃었을 당시 소변 배출을 위해 기구를 삽입한 후 요도 협착이 시작된 신용식 씨는 요도 확장술의 내시경 수술을 시도했으나 재발이 반복되었다. 원활한 배뇨 활동을 위해 요도를 통해 삽입한 안내 철사를 따라 직경 10mm 가는 스텐트를 장착하고 4개월 동안 경과를 지켜본 후 스텐트를 제거. 그 후 넓어진 요도가 잘 유지되어 긴 고통의 시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우리가 더 중요했던 거는 이런 데도 몽땅 이렇게 막 하도 사운드를 많이 하니까 원래 좁아졌던 거 유지 잘 돼 있고 요거는 거의 없어지고 이거 찌글찌글 했던 것도 뭐 남아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잘 유지돼 있으니까 스텐트가 제거된 후 7년이 지난 오늘 신용식 씨의 유도 협착 재발의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그 마지막에 검사라도 이제 교수님이 그 말씀을 하셔가지고 예. 진짜 이게 하늘을 날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러면. 네. 나를 안 본다고 하니까 안 보아서 좋은 것이 아니고 예, 건강하셔야지. 여기 굉장히 이거 있잖아요. 가운데 이렇게 후들후들한 거. 이런 거는 안내철사라고 하는 여기 안내철사. 이게 카테타고. 그때 한번 서바이벌 게임을 갔었어요. 근데 교수님들, 레지던트, 동문이 5개 갖고 이제 서바이벌을 하는데 송호영 선생님이 제일 앞장서셔서 총을 쏘시면서 나가시고 그 다른 레지던트들도 다 놀래갖고 그 게임만 하나 하더라도 거기서 그렇게 아주 선두적으로 이렇게 나가시고 하셨고 예전에는 뭐 그 하늘 같으신 선생님이셨죠. 예. 그래서 근데 이제 가장 생각 많이 나는 이제 선생님이시고 가장 많이 가르쳐 주시고 어떻게 이제 환자들한테 접근하고 뭐 치료하고 그걸 또 평가하고 그런 기록을 남길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틀을 잡아주신 선생님이시죠. 봄이 왔다. 겨울을 보낸 손 교수의 작은 정원이 그의 부산한 몸놀림에 놀라 봄맞을 채비를 먼저 한다. 들깨 있잖아요. 그 들깨 잎을 우리가 좋아하기 때문에 외국 사람들은 들깨 잎을 잘 안 먹거든요. 그래서 세자메 립라고 하면 못 알아들어 이 사람들이.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다양해. 이건 돌나물. 이건 자연적으로 나온 건데 돌나물은 스톤 크랍. 이것도 모르는 사람이 많을 건데 이렇게 영어를 동시에 같이 알아두면은 외국 사람들이 정원 가꾸기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사용할 수 있고 이건 아무튼 우리 저 앞정원이야. 됐지? 이거 하는 동안에는 환자도 잊어먹을 수 있고 우리 저 오샘 씨 생각 안 해도 되는 거야. 오샘 씨 다음에 어떤 스텐트 될까 밤에 걱정해야지 이것은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런 것이 이제 좋은 거고 두 번째는 자연하고 가까이 하니까 좀 순수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순수하다고 그러는데 이 자연은 심은 대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기다림을 좀 알게 됐고 예를 들어서 올해는 굉장히 겨울이 길었잖아요. 얘네들이 어떻게 나올까 굉장히 가슴이 두근거리고 우리 애들 유치원 갈 때 달리기 해서 저만큼 걔네들이 뛰어올 때는 걔네들이 뛰어야지 내가 대신 못 뛰어주잖아. 이 겨울을 어떻게 참을 것인가 그런 기다림이 있으니까 그런 거 3가지 때문에 한다고 할 수 있죠. 평소 때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望月他们班一共有16个学生，有日本人、韩国人、法国人、美国人，还有华侨。